자, 일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대표값이라는 게 있어. 대표값. 말 그대로 이제 대표하는 값을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평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값이지. 평균. 두 번째가 중앙값이라는 게 있고 뭐 가운데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세 번째가 최빈값이라는 게 있어. 최빈값이라는 거는 그냥 빈도수가 제일 많은 값을 최빈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 하나씩 보면 평균이라는 거는, 평균은 사실 너네 다 알고 있잖아. 그치? 평균은. 그러니까 그 주어진 자료를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 그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면 그 값이 이제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지. 맞아? 그냥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자, 1, 2, 4, 5, 7, 3,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4 이렇게 있다 해보자. 이런 자료가 있다 해볼게. 뭔 자료인지 몰라. 그냥 이런 자료가 있어. 자, 이 자료의 평균을 구하래. 그러면 다 어떻게 하면 돼?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면 되지, 그지? 더하면 이제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4 나누기 얼마? 8이라고 하면 되지. 그치? 8개니까. 요걸 계산을 해주면 값이 나오겠지. 그럼 얼마냐? 계산해보면. 뭐라고? 57이라고? 27? 27? 진짜? 그렇게 나오게 세팅 안 했는데. 아, 그러네? 어이씨. 그러네. 좀 더럽네. 더럽게 세팅했네. 좀 깨끗하게 세팅을 좀 해보자. 여기를 내가 4로 바꿀게. 아니야.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10으로 바꿀까? 이렇게? 이렇게 바꿔볼게. 그럼 어떻게 돼? 얼마냐고?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10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4 나누기 8 응? 32 넣어? 여기 10에다가 20에다가 4, 4, 8 32 나오네. 얼마야? 그러니까 계산하면 4라는 게 나오지. 이렇게 맞지? 평균은 4 이렇게. 이런 게 그냥 평균인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대표값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해서 이런 게 있는 건데, 근데 대표값이라는 종류가 총 3가지나 있단 말이야. 그냥 평균 하나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대표값이라는 걸 이제 평균하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종류를 3개로 나눠놨냐면,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딱 보면 지금 좀 튀는 놈이 하나 있지. 누구야? 10이 좀 튀잖아. 물론 7도 조금 튀긴 하지.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하잖아. 1, 2, 3, 4 뭐 고만고만한데 10하고 7이 조금 튀는 놈이지. 맞아?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 그 평균을 구해봤을 때 지금처럼 4라는 게 나오잖아. 맞아? 근데 이 10하고 7 같은 경우는 4라는 놈하고 7은 좀 괜찮네, 솔직히. 왜냐면은 어차피 1도 4랑 차이가 3이 나니까. 그지? 그리고 7도 4랑 차이가 3이 나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데 10 같은 놈은 얘랑은 좀 멀리 떨어져 있지, 그지? 그러니까 얘까지 대변해 줄 수 있는 값은 아니잖아, 이 대표값이라는 게. 맞아? 그래서 다 고만고만한 자료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평균이 굉장히 좋은 이제 대표값이 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튀는 애들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이 대표값으로서 조금 이제 좀 정확한 값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제 에러가 좀 있는 거지. 이해하니 뭔 말이지? 그래서 이제 평균이라는 값을 말고 중앙값이라는 걸 그래서 만든 거예요. 중앙값을. 이 중앙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값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값을 얘기를 할 때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일단 이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을 좀 해줘야 돼. 크기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가운데 값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 값이라고 하면 그냥 그건 랜덤이잖아. 맞지? 그래서 정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크기 순으로 나열을 먼저 하고 나서 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일단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1, 1, 2에다가 3, 4, 4 그 다음 7하고 10 이렇게 나오지. 맞아? 그럼 여기서 가운데 있는 값은 여기잖아. 여기에 숫자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짝수개인 경우에는 여기서 가운데 두 수의 평균을 구해서 우리가 중앙값으로 얘기를 할 거야. 얼마야? 2분의 7이지. 맞지? 그래서 이거의 중앙값은 2분의 7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만약에 개수가 홀수개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개수가 1, 1, 2, 3, 4, 4, 7 딱 이렇게만 있어. 그러면 가운데 있는 값이 존재하지. 뭐야? 지금 같은 경우는 3이잖아. 맞아? 그래서 요 놈이 이제 중앙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홀수개냐 짝수개냐에 따라서 그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짝수개일 때는 가운데 숫자가 없기 때문에 가운데 두 숫자의 평균으로 구해주면 되고, 홀수개 같은 경우는 가운데 숫자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숫자를 읽어주면 된다라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존재 조건은 이거를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한 다음에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해하지? 너희들이 가장 이제 조금 이제 좀 까먹기 쉬운 부분이 이제 크기 순으로 나열이라는 부분인데, 요거 반드시 이제 좀 하고 요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알지?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크기 순으로 나열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얘는 자료가 이제 짝수개냐 홀수개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돼, 방법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값으로는 이제 최빈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빈값 같은 경우는 빈도수가 제일 높은 거,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런 걸 이제 최빈값이라고 얘기해. 마찬가지 이것도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를 찾기 위해서는 크기 순으로 좀 정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보는 게 제일 쉽기 때문에, 그래야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을 찾는 거지. 일단 이 경우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값이 뭐야? 1하고 4지. 1이 두 번 나왔고 4도 두 번 나왔잖아. 맞아? 이런 경우는 최빈값을 1하고 4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최빈값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세 개 나올 수도 있고 네 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개가 당연히 나올 수도 있고, 다 다르게 된다면, 만약에 숫자가 1, 2, 3, 4, 5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건 최빈값이 있어 없어? 없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최빈값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0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고 두 개 이상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표값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좀 얘기를 해볼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삼포도라는 게 나오는데, 이 삼포도라는 거는 뭐냐면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이제 나타내는 수치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내가 예시를 든 요 자료 있지, 그지?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종류는 뭐가 있냐면, 여기 삼포도라는 거의 종류는 첫 번째로 일단 편차라는 게 있어, 편차.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분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표준 편차라는 게 있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편차라는 거는 뭐냐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우리가 편차라고 얘기해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여기서 말하는 별량이라는 거는 요 자료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수치들을 별량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4나 3이나 7이나 이런 숫자들 있지. 이런 것들을 별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자료의 값을 별량이라고 하는 거야. 거기에서 평균을 뺀 걸 편차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게 아니라 무조건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편차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평균값은 우리가 4라고 구해놨잖아. 맞지? 그러면은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첫 번째 편차는 뭐야? 마이너스 1이겠지, 그지? 여기다 써볼까? 마이너스 3이겠지. 이렇게 여기서 여기 빼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3이지. 세 번째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0, 그 다음에 6, 그 다음은 3,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요런 게 이제 편차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 편차라는 거는 왜 하는 거냐면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 자료라고 생각을 하면 돼.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냐? 얘는 마이너스 3만큼 떨어져 있구나. 얘는 마이너스 2만큼. 얘 6만큼 좀 멀리 떨어져 있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니?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 편차라는 걸 가지고 자료가 흩어진 얼마나 흩어졌는지 평균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자료가 꼴랑 8개밖에 없잖아. 맞지? 8개밖에 없으니까 사실 그냥 한눈에 딱 봐도 아, 이 정도 떨어져 있구나 라는 거 대충 파악할 수 있거든. 근데 이 자료가 만약에 한 100개 있다고 해요. 100개. 자료가 100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편차를 이렇게 다 구했을 때 그 100개에 대한 편차를 한눈에 보고 이게 이 정도 떨어져 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자료가 많으니까. 맞아?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뭐냐면 분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분산.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거는 편차의 대표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편차의 대표값.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값으로는 보통 평균을 이제 그 평균으로 계산을 하는데 지금 나온 게 편차가 지금 8개가 있잖아. 그지? 자료 하나당 편차가 하나씩 나오니까 편차가 8개가 있잖아. 그래서 이 편차의 대표값으로 평균을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편차의 평균을. 그래서 편차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저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보려고 했거든. 이렇게 더해서 개수로 나눠보려고 이제 나누기 8 이렇게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계산이 아닌데 계산 얼마야? 응? 뭐라고? 빵 나오지 빵. 맞아? 분자가 빵이니까 8분의 빵은 빵이잖아. 맞지? 0이 나온단 말이야 0이.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증명은 굳이 해줄 필요 없겠지. 그냥 알면 돼. 그러니까 증명해줄까? 너네가 그런 게 있어. 우리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라는 그런 그 개념이 있어. 편차의 총합은 항상 0. 그러니까 어떤 자료든 간에 편차의 총합을 구해보면 항상 0이라는 결과가 나오거든. 항상. 그렇기 때문에 편차의 총합을, 그러니까 편차의 평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잖아. 왜냐면은 더했을 때 항상 0 나오니까 평균이 계속 0 나올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의 편차의 평균을 우리가 구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이 편차를 이제 제곱을 하는 거야. 각각 제곱을.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얼마야? 9가 되지, 그지? 그 다음은 마찬가지 제곱하면 9가 되고 그 다음 4, 그 다음 빵, 그 다음 36,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 플러스 빵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돼버리면 더했을 때 0이 나오진 않잖아. 맞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8개로 나눠주는 거지. 개수로.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얼마야? (68) 나오네. 68. 68을 8로 나누면 얼마야? 68. 34. 4분의 34인가? 2로 약분밖에 안 되잖아. 그치? 2만 약분 되지. 그치?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4분의 34라는 값이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분산이라고 하는 거야. 얘를 분산.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편차라는 거를 구해서 평균에서 얼만큼 이 자료들이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자료가 좀 많아질수록 편차를 그냥 한눈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거의 대표값을 구하려고 만든 게 편차의 평균인데, 근데 편차의 평균을 구할 수가 없다고 했지. 편차의 총합이 항상 얼마니까? 0이니까. 항상 0이야. 항상. 무조건 어떤 자료든 간에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그래서 이게 항상 0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편차를 제곱해서 마이너스를 없앤다는 방법이었어. 그래서 편차를 각각을 제곱해서 그걸 가지고 평균을 구한 걸 우리가 분산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분산이라는 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거야. 됐냐? 이해하지? 그래서 이걸 보고 4분의 34면은 대충 48에 38점 얼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자료는 평균에서부터 대충 8점 얼마만큼 떨어져 있겠구나 라고 대충 예상을 하는 거지. 대충. 정확한 값은 아니지. 그치? 좀 돌아서 구한 거니까. 맞지? 근데 마찬가지야. 봐. 이게 우리가 분산을 구했는데 사실 이 구한 분산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정확하지가 않잖아. 원래 이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었는데 합이 0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제곱을 한 거 아니야. 맞아? 제곱을 해서 구한 평균이 이거란 말이야. 그럼 제곱을 했으니까 당연히 숫자가 어떻게 됐겠어? 제곱을 했으니까 각각 제곱한 걸 더해서 평균을 구했으니까 이 숫자 자체가 어떻게 됐어? 원래 구하려던 숫자보다 훨씬 커지겠지, 그지? 제곱을 했으니까. 맞아?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줄여보고자 만든 게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뭘 씌운 거냐면 루트를 씌운 거를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얘기해. 그래서 루트 분산이라고 얘기해. 오케이? 그러면 이게 여기다 루트 씌워버리면은 루트 8점 얼마면은 대충 뭐 2점 얼마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아무래도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편차의 그 평균이랑 조금 가깝겠지, 아무래도 얘보다는. 맞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고, 이걸 보고 우리가 아 얘는 평균에서 한 이 정도만큼 떨어져 있구나, 2점 얼마만큼 떨어져 있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지. 이해하니 뭔 말인지? 그래서 삼포더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자료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삼포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 종류가 편차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 됐어? 됐지? 용어, 기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다 외워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다 공식이라서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알았지? 그리고 이제 이 표준 편차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이거는 이제 너네가 이제 그 문제 학교 시험에서 참고집 문제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얘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맞아? 분산의 양의 제곱근. 그러니까 분산에다 그냥 루트만 씌운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까지 다 외워주면 되겠다. 그래서 뭐 그냥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몇 개만 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요거 한번 해볼까? 너네 줄기와 입그림 되게 오랜만이지? 일단 대표값 쪽에서 좀 간단하게 계산 좀 해볼게. 일단 평균 구하는 방법이야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거는 뭐 연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앙값이랑 이제 최빈값 연습을 좀 한번 해볼게. 요게 줄기와 입그림인데, 요 앞에 있는 게 줄기, 그러니까 지금 요 뒤에 있는 게 입이라고 나와 있고, 요게 지금 설명이 나와 있지, 그치? 4하고 여기가 줄기 자리고 얘가 입 자리잖아. 이거는 이제 41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10의 자리, 1의 자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중앙값을 구하래. 그럼 일단 지금 얘 보면은 지금 이게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 맞지? 그럼 여기 중앙값이라는 건 가운데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순서대로 나열하고 나서 가운데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그걸 찾을 건데, 근데 얘가 또 짝수개인지 홀수개인지 또 알아야 되잖아. 그 방법이 또 다르니까 중앙값 구할 때. 맞지? 이거 짝수개야 홀수개야? 에? 짝수개지? 맞아? 뭐 다 세봐도 되고, 그치? 짝수개잖아, 짝수개. 그게 몇 개야, 이게 총? 어차피 3개 있구나. 3개, 8개, 13개? 뭐라고? 이게 몇 개라고? 이게 7개고, 20개네? 25개네, 그치? 25개. 25개면 홀수개 아니야? 홀수개가 맞구나. 그치? 홀수개. 25개네. 그럼 가운데 있는 값만 찾으면 되잖아. 가운데 있는 값이 몇 번째 값이야? 몇 번째가 가운데야? 25개 있으니까. 에? 헷갈리나? 헷갈릴 땐 이렇게 생각해봐. 그냥 뭐 이렇게 3개 있다고 해봐. 3개. 여기서 가운데가 몇 번째야? 2번째 아니야? 3개 있을 때 가운데가 2번째야. 그러니까 3개 있을 때 하나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2번째. 이게 가운데지. 맞아? 그럼 총 25개 있으니까 여기다 하나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이게 13번째가 나오잖아. 가운데 값은 13번째다 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시를 좀 들어서 생각해보면 할 수 있잖아. 그럼 13번째면 어디야? 여기까지가 8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3번째네. 맞지? 여기까지 13이니까. 그럼 중앙값이 얼마란 얘기야? 중앙값은 67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맞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최빈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최빈값. 빈도수가 제일 높은 게 뭐야? 빈도수가 제일 많은 거. 이건 딱 봐도 나오지 바로. 여기 지금 4가 3개나 있으니까 74가 3개 있잖아. 나머진 많아봐야 2개잖아. 53, 53 2개, 54, 54 2개, 41, 41도 2개. 그러니까 나머지는 많아봐야 다 2개인데 얘만 3개 있지, 그지? 그러니까 최빈값은 뭐라고 하는 거야? 74라고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볼까? 잠깐만. 기왕이면 분산 표준 편차까지 구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 요거 한번 해보자. 오케이, 요거 한번 해볼게. 자, 아래는 어느 가게에서 7일 동안 매일 판매된 아이스크림의 개수를 조사해서 만든 자료래. 다음에 답하래. 평균을 구하래. 평균. 지금 이 자료 몇 개야? 당연히 7개지, 그지? 7일이라고 했으니까 7분에 다 더해야지. 얼마냐 이거? 69, 그 다음에 7에다가 107, 35니까 140, 142, 그 다음에 194, 그 다음에 234, 그 다음 53 더하면은 287인가? 287. 이렇게 나오지. 계산을 하면 40일 나오지. 그지? 평균 40일. 평균 40일 구했고, 그 다음 분산을 구하래. 분산은 뭐의 평균이라고? 분산은 뭐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맞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편차를 일단 구해야지. 편차를. 자, 25에서 40일 뺀 거.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야. 맞지? 당연히. 그러니까 25에서 40일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16이지. 맞지? 그 다음은 44에서 40일 빼면 3. 그 다음 38에서 40일 빼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5에서 40일 빼면 마이너스 6. 52에서 40일 빼면 11. 40에서 40일 빼면 마이너스 1. 53에서 빼면 12 나오지, 그지? 이거 다 더하면 0 되냐? 안 되냐? 되잖아. 그지? 그럼 잘 구한 거지. 그럼 이거의 제곱을 이제 구해야지. 16의 제곱은 256이지. 그 다음에 3의 제곱 9. 그 다음에 9. 그 다음 36. 그 다음 121. 그 다음 플러스 1 플러스 144. 요거를 7로, 개수가 7개니까 7로 나눠준 걸 분산이라고 하는 거지. 맞지? 이게 아까 평균이었고. 그 다음 얘가 분산. 얼마냐 계산하면? 또 숫자 좀 더럽네. 265에다가 이거 더하면은 45 나오지. 그러면은 요거 둘이 더하면은 310 나오네. 310. 그 다음에 122에다가 요거 더하면 266에다가 310 더하면 576이네. 576. 576 나누기 7. 7, 8에 56. 7. 안 되냐? 576 맞냐 이거? 계산 맞아 확실히? 내가 계산 잘했어? 몰라 안 되네. 그냥 7분의 576이라 쓸게. 어차피 시험 때 이렇게 더럽게 나오잖아. 그럼 이게 분산이야. 맞지? 그 다음 표준 편차 얼마라고? 표준 편차 루트 7분의 576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아? 물론 이걸 쓸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끄집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리화까지도 다 해줘야, 그래야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할 수 있겠지. 유리화 해줘야 돼. 그렇지? 지금은 더러워서 안 하는데 해줘야 돼 원래. 오케이. 자, 이런 게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기 삼포도 쪽에서는 중앙값, 최빈값에 대한 거는 뭐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삼포도 쪽에서는 평균이 이제 주가 되니까, 요 삼포도 쪽에서는 평균만 구할 줄 알면, 그러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만 나오면 정말 좋은데, 진짜 좋은데, 근데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지. 여기서 좀 어려운 부분은 이제 뭐냐면 자료가 왜 안 나오냐? 어? 안 나오네? 뭐지? 진짜 안 나오네? 일단 그냥 그럼 볼게. 일단 뭐 그냥 하나씩 한번 해볼게. 대표 유형 하나씩 한번 일단 풀어볼게. 오케이. 자, 요거 하나씩 볼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자, 오른쪽은 지성이의 그 4회에 걸친 음악 시험 점수의 편차를 나타낸 거지, 그지? 이때 지성이의 4회까지 점수의 평균이 84점일 때 4회의 음악 시험 점수를 구하래. 그럼 여기 얼마가 돼야 돼? 어, 1 돼야지, 그치? 그치? 1 돼야지. 왜냐면 좀 편차의 총합이 이제 0 돼야 되니까. 맞지? 1이 돼야 돼, 1. 그거까지는 너네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회까지 평균 점수가 84점이라며. 맞아? 그러면 4회의 점수는, 음악시험 점수는, 원래 이제 그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이게 편차잖아. 맞아? 4회의 편차가 1이라며. 그리고 별량은 몰라. 이게 4회 음악 점수겠지, 그지? 그리고 평균이 84래. 얼마란 얘기야? 별량은 85점이란 얘기지, 그지?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겠지. 이게 지금 6번이구나. 왜 내가 6번부터 했지? 일단 1번부터 가볼게. 일단 해볼게. 왜 난감하냐 되게? 일단 해볼게. 자, 그 다음 3개의 별량 ABC의 평균이 10일 때 5개의 별량 7 ABC의 13까지 평균을 구하래. 얼마냐 ABC 평균? 요게 10이란 얘기 아니야? 그리고 7 ABC 그 다음에 13까지의 평균, 요거 구하라는 얘기잖아. 맞지? ABC 합이 얼마야? 3 곱하면 30이, 얘가 30이지. 그럼 얘는 결국 이제 5분의 30 더하기 요거 20이니까 50이겠네. 얼마야 계산하면? 10이라고 나오겠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별로 어렵지 않네. 그 다음 요것도 한번 볼게. 자, 다음은 재석이네 반의 1모듬과 2모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필기구의 개수를 조사해서 만든 자료래. 1모듬의 중앙값을 A라고 하고, 그 다음 2모듬의 중앙값을 B라고 할 때 A, B 합을 구하래. 크기 순으로 나열만 해주면 되지. 그치?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얘 어떻게 돼? 일단 가장 작은 게 뭐야? 1모듬 2가 제일 작지. 그치? 그 다음은 4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가 2개 있네. 그치? 그 다음 7이 있고 7 2개 있지, 그지? 그 다음이 8 하나 있고, 그 다음 10하고 11하고 14 이렇게 있지. 맞아? 일단 자료의 개수는 둘이 똑같으니까 몇 개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 그치? 짝수겠네, 그치? 그럼 가운데 2개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가 가운데겠지, 그치? 이렇게 이거의 평균이니까 이거 평균 얼마야? 7이지 7. 그래서 A가 이제 7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하나씩 나열하면 1하고 2하고 그 다음에 3하고 4하고 6하고 7하고 7 하나 또 있고
8하고 9하고 15가 있네 이렇게. 맞지? 마찬가지 가운데 거 두 개의 평균이니까 이거의 평균 얼마? 2분의 13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7 더하기 2분의 13 뭐 이런 거 계산해주면 되겠지. 뭐 어렵지 않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게. 다음은 두 사격선수 A, B가 각각 20회씩 총을 쏴서 얻은 점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표래. 선수 A의 점수의 최빈값을 A라고 하고 B의 최빈값을 B라고 할 때 A, B 합을 구하라네. 20회씩. 20회씩. X 얼마야? 20회씩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 더해서 20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X 얼마야? X는 3. 밑에 거는 6이지. 맞지? 그럼 위에 거 최빈값 얼마? 3. 밑에 거는 5. 그지? 더하면은 8 이렇게 나오겠지. 너무 쉬운데?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게. 자, 4회에 걸친 수학 시험 성적이 90점, 85점, 89점, 92점일 때 5회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아야 5회까지 평균이 90점이 되는지 구하래. 그러면 5회 시험 점수를 뭐라고 하면 돼? 이걸 X라고 이제 미지수로 놓고 그 다음에 평균 구하면 되지. 85 더하기 89 더하기 92 더하기 X 나누기 5를 했을 때 얘가 이제 90점이 된다 라고 해서 그냥 이거 풀어주면 X값 나오겠지. 맞지? 오케이. 요거 뭐 계산은 안 할게. 그 다음에 편차. 자, 다음은 A, B, C, D 이 5명의 학생이 1분 동안에 팔굽혀펴기 횟수에 대한 그 편차를 조사해서 나타낸 표래. A, B의 합을 구하래. 얼마야? 편차의 총합이 얼마가 돼야 돼? 0 돼야지. 그러면 A 플러스 B는 2 되면 되지. 그치? 뭐야 이거. 이건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한번 볼까. 자, 다음은 A, B, C, D 이 5명의 학생이 하루 동안 보낸 문자 메시지의 개수의 편차를 조사해서 나타낸 표래. 이 자료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라고 나왔네. 일단 X가 얼마가 돼야 돼? 1 돼야지. 1 맞지? 그러면은 표준 편차니까 분산은 구해야지.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 했으니까 9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1 나누기 5개지 그지 총. 그지? 요거 계산하면은 10, 10, 20이니까 4가 나오네 그지? 요게 분산.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얼마? 2라고 하면 되지. 간단하지? 그 다음에 614. 자, 5개의 별량의 평균이 6이고 분산이 4.4일 때 저거 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은 일단 분산이 나와 있으니까 분산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분산은 일단 편차가 먼저 구해야지. 편차. 분산 구하려면 처음에 편차는 마이너스 2지. 그 다음은 얼마야? 4가 되지 그치? 그 다음은 x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은 y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 다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거 다 제곱하면 4 더하기 16 더하기 x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1 이거를 총 5개로 나눠준 게 4.4라는 얘기잖아. 맞지? 이게 분산이니까.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 x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6의 제곱은 4.4 곱하면 얼마지? 5 곱하면? 5, 4, 20에 5, 4, 20이니까 22. 그 다음에 요거 더하면은 얘 20에다가 21 넘기면 1이네.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지. 맞지? 요렇게 식을 하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평균이 6이라는 걸로 식을 또 만들 수 있잖아. 저거 다 더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19 나누기 5를 한 게 평균 6이라고 할 수 있지 그지? 그럼 x 더하기 y가 얼마야? 30에다 넘기면 11 나오나? 그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거 이제 전개하면 되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2에 x 플러스 y 플러스 36 36 72 얘가 1이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x 플러스 y가 우리가 11이라며.
그지? 그럼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구할 수 있겠지. 얼마지? 12 곱하기 11이면 132지, 그지? 마이너스 132 플러스 72니까 계산하면 얼마지? 요게 마이너스 60 나오나? 그지? 60 넘기면 플러스 61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그냥 분산 구해주는 과정만 쓰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곱셈 공식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거 계산하면 되니까. 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시험에 이제 좀 나올 만한 부분이긴 한데, 5개의 별량 A, B, C, D, E의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가 2일 때 별량 저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차례대로 구하래. 원래는 뭐냐면 A, B, C, D, E의 평균을 구해보면 요거 나누기 5잖아. 이게 이제 6이란 얘기잖아. 맞아? 그리고 표준 편차가 2라고 했으니까 분산 구하는 식을 써야 돼. 그러니까 A-6의 제곱 더하기 B-6의 제곱. 요게 지금 편차의 제곱이지. 맞아? 이게 편차의 제곱이고 이거를 5로 나눠준 게 얼마? 이게 분산인데 근데 표준 편차가 2라 했으니까 분산은 4겠지. 표준 편차 제곱을 하면 분산이 나오니까. 맞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저 다음에 나와 있는 식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A 플러스 3 플러스 B 플러스 3 플러스 쭉 가서 여기서 2 플러스 3까지 이거 나누기 5를 하라는 얘기야. 맞아? 근데 여기서 이제 문자만 따로 좀 이렇게 몰아서 써보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3이 몇 개 있는 거야? 5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3 곱하기 5라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3을 이렇게 쪼갠다고, 그러니까 5를 쪼갠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두 개로. 그러면 앞에 건 5분의 2거니까 그냥 평균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6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약분하면 3이 이렇게 나오잖아. 얼마니까? 9가 나오겠지. 9. 요렇게 이제 평균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은 이거에 대한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게 지금 평균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별량이 얘야 지금 여기서는. 맞지? A 플러스 3, B 플러스 3 이게 별량이니까 별량에서 평균 빼는 거니까 얼마야? A 플러스 3에서 9 빼면 A 마이너스 6이지, 그지? 이게 편차가 되는 거지, 그지? 이거의 제곱 더하기 그럼 마찬가지 B 마이너스 3의 제곱에다가 쭉 가서 2 마이너스 3의 제곱까지 해서 이걸 5로 나눠준 게 분산인데 근데 얘랑 지금 똑같잖아. 얼마야, 그러니까? 4겠지. 그럼 표준 편차가 얼마란 얘기야? 루트 4니까 2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맞니?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그 조금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공식.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좀 알고 있으면 편하다. A, B, C의 만약에 평균이 예를 들어서 A, B, C의 평균을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S제곱이라고 하고 표준 편차를 S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X, Y, Z라고 할까? 이렇게 할게. X, Y, Z라고 할게. 이 세 별량의 평균이랑 분산 표준 편차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AX 플러스 B랑 AY 플러스 B 그 다음에 AZ 플러스 B. 그러니까 이 별량 원래 주어진 별량에다가 똑같이 A를 곱하고 B를 다 더했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이제 다 별량에다가 똑같은 짓을 했잖아. 맞지? 똑같은 걸 곱하고 똑같은 걸 더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나온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온 평균은 AM 플러스 B라고 쓰면 돼. 그러니까 원래 평균에다가 똑같은 짓을 하면 돼. A를 곱하고 B를 더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이거의 평균이 6이었잖아. 맞아? 근데 이 별량들에다가 지금 똑같이 3을 다 더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 평균에다가도 똑같이 3을 더해주면 답이란 얘기야. 이해하니? 공식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원래 분산 XYZ의 원래 분산이 S제곱이잖아.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이 별량에다가 각각 A를 곱하고 B를 더했잖아. 그치? 여기서 더한 건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더한 건 필요 없고 곱해진 것만 잘 살펴보면 돼. 곱해진 게 지금 A를 곱했지, 그치? 그럼 이 곱해진 A에다가 제곱을 한 다음에 원래 분산에다 곱해주면 돼. 이렇게. 요게 방법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별량이 A, B, C, D, E였는데 지금 바뀐 별량은 그냥 뒤에 플러스 3만 됐잖아. 뭔가 곱해진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분산이 그대로 나온 거야, 똑같이. 이렇게 표준 편차라. 이해하니? 됐어?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마찬가지. 그냥 이거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기 때문에 그냥 루트 이거거든. 루트 이건데 근데 이제 A 값이 이제 이게 곱해진 게 양수가 곱해질 수도 있고 음수가 곱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절대값 A에 S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 이게 하나의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를 정확히 이제 알고 있으면은 요런 문제 푸는 건 굉장히 쉽지. 그냥 알고 이걸 그냥 그대로 알고 있으면 이걸 딱 봤을 때 이거의 평균이 6이야. 근데 여기에 지금 별량에 3씩 다 더했잖아. 그럼 평균은 9라고 바로 나오잖아. 3 더해갖고. 그리고 표준 편차 같은 경우 마찬가지. 지금 요 원래 별량에다가 뭔가 곱해진 건 없잖아.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이 표준 편차랑 이 표준 편차는 똑같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바로 답이 나오잖아. 이해하니? 그러니까 요거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좀 편하게 갈 수 있다. 됐지? 요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요것도 그대로 한번 해볼게. 요걸로 그대로 한번 해볼게. 평균이 10이지? 표준 편차가 4야. A, B, C 평균 표준 편차 나와있지? 여기서 별량에다 다 무슨 짓 했어? 각각 3을 곱했잖아, 그지? 그러면은 평균에다가도 뭘 곱하면 된다고? 3. 그래서 30이 M 값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곱해진 거에 절대값을 씌우고 원래 표준 편차에 곱하면 돼. 곱해진 거에 절대값이면 절대값 3이지. 지금 곱해진 게 3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원래 표준 편차 얼마래? 4잖아. 그럼 곱하면 돼. 그러니까 12. 이게 N이라는 얘기야.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지. 만약에 이거를 모른다고 하면 이 과정을 다 풀어서 해봐야 돼.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겠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지금 잠깐 시험 볼 때 잠깐 쓸 거니까 잠깐 외웠다가 조금 이따 까먹어도 상관은 없단 말이야. 시험 끝나고 까먹어도 돼. 그러니까 지금 잠깐 외웠다가 정확하게 외웠다가 끝나면 이제 까먹어도 상관없다고. 됐어? 그 다음에 22번 같은 거 요것도 되게 잘 나오는 편이거든. 자, 어느 학급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한자 시험의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요 표랑 같을 때 전체 학생의 한자 시험 점수의 표준 편차 구하래. 요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평균이 같게 나와. 이렇게 만약에 다르면 이걸 싹 다 전개한 다음에 되게 뭔가를 좀 더 이렇게 되게 길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제 솔직히 좀 비효율적인 문제라서 대부분이 요게 평균이 같게 나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지금 남학생이 명수가 20명인데 20명에 대한 그 점수를 모르잖아. 그래서 각각 그 점수를 그냥 x1, x2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해볼게. 그러니까 x20까지 나오겠지. 20명이니까. 맞아? 그럼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20으로 나눈 게 평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75 곱하기 20이니까 150, 1500이라는 얘기지. 맞아? 이거 나누기 20 한 게 75라는 얘기니까. 그치? 마찬가지 여학생의 그 점수를 y1부터 시작해서 20까지라고 해보면 y20까지 하면 똑같이 지금 명수도 똑같으니까 그냥 1500점 똑같이 나오겠지. 맞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표준 편차가 6점이라는 거는 분산이 얼마란 얘기야? 남학생에 대한 분산은 36이란 얘기고 여학생에 대한 분산은 16이란 얘기지. 맞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는 전체 시험 점수의 표준 편차를 찾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일단 전체 평균은 얼마야? 남학생과 여학생 평균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전체 평균도 뭐야? 75점이겠지, 그지? 75점. 명수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75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네. 그러면 이 처음에 남학생에서 분산을 구할 때, 남학생 쪽에서 분산을 구할 때 x1 마이너스 평균 75의 제곱 이렇게 편차의 제곱을 계산했을 거 아니야. x20 마이너스 75의 제곱 이렇게 해서 얘를 20으로 나눈 게 분산이니까 36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그리고 마찬가지 여학생에서 분산을 구한 거는 y-75의 제곱 쭉 해서 y20에 75 뺀 거의 제곱 요거를 20으로 나눠준 게 여학생의 분산이니까 16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전체적인 분산이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표준 편차잖아.
맞지? 그럼 전체 표준 편차라는 건 당연히 전체 평균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평균 어차피 75니까 똑같지? 맞지? 지금 남학생 평균과 여학생 평균과 그 다음 전체 평균 똑같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남학생의 그 별량에서 전체 평균을 뺀 거의 제곱 쭉 가서 마찬가지 남학생 마지막 남학생의 편차의 제곱에다가 마찬가지 여학생의 편차의 제곱 75지.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여학생 마지막에 대한 편차의 제곱. 요거를 총 명수인 40명으로 나눈 게 분산이잖아. 전체 분산. 거기다가 루트까지 씌우면 이제 표준 편차가 나오겠지. 전체 표준 편차가. 근데 이게 얼마라고? 요 곱하면 얼마야? 720이지. 그 다음 이만큼은 얼마야? 320이잖아. 그지? 그럼 이거 둘이 더하고 요걸로 나누면 답이 나오겠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남학생 평균과 여학생 평균이 같고 전체 평균도 같기 때문에 바로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얘 평균은 75야. 이게 만약에 얘 평균은 70이야. 얘네 여학생 평균이 70이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전체 평균이 만약에 한 72가 나왔어. 그러면 요거 이용할 수 있나 바로? 이용 못 하잖아. 왜냐면 여기가 뭐가 나오는데 72가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전체 평균, 그러니까 전체 분산을 구할 거기 때문에 x1에서 72 전체 평균을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이걸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없지. 평균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은 평균이 다 똑같이 세팅을 할 수밖에 없어. 다른 것도 물론 있어. 근데 그거 진짜 다른 경우도 있긴 하거든. 근데 진짜 그건 더러운 문제야. 그냥 숫자 자체가 더러운 거고 그런 건 솔직히 푸는 게 솔직히 의미가 없지. 그냥 숫자가 더러운 거라서. 이해하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근데 여기 그게 없네. 아씨. 요거 너네 지금 내가 나눠준 교재 있잖아. 나눠준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려면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잠깐만 좀 해볼게. 지금 우리들이 한 거는 이제 그 자료가 그냥 단순히 주어졌을 때 그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구하는 걸 좀 했었어. 중간값이라든지 최빈값 이런 것까지 해서. 근데 이번에는 도수분포에서 주어졌을 때 도수분포표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있어. 물론 중간값과 최빈값까지 그렇게 주어지는 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도수분포표는 너네가 언제 배웠지? 기억하냐? 도수분포표 기억 안 나냐? 도수분포표를 배웠잖아. 내가 중학교 언제 배웠어? 네? 3학년 때?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진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 도수분포표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지 않았나? 안 배웠나 니네? 줄기가 잇그림 할 때 배웠잖아. 그치? 그치. 처음에 우리 왼쪽에 있는 거 계급이라고 하지. 맞지? 계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거나 써볼게. 그냥 0부터 0 이상, 앞에 있는 거 무조건 이상이지. 0 이상, 그냥 5 이하, 5 미만. 여기 뒤에 있는 건 미만이고. 이렇게 써볼게. 0 이상 5 미만, 그 다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아니야. 6으로 하자. 그래도 6으로 하지 말고 4로 할까? 4로 하자. 4에서 8 미만. 그 다음에 8에서 12 미만. 맞지? 그 다음 12에서 16 미만. 그 다음 16 이상 20 미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 계급이 몇 개야? 5개가 있지, 그지? 5개가 있어. 그리고 이쪽이 도수. 도수라는 건 그냥 명수라고 생각하면 되지. 각 계급에 속하는 명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게 무슨 자료인지는 그냥 내가 대충 만든 거니까 그냥 그거 모르지만 그냥 봐. 그냥 여기에 그냥 2명 있고 여기에 3명 있고 5명 있고 7명 있고 17명이니까 3명 더 있다. 이렇게 총 몇 명? 20명이지. 20명. 이렇게 있지. 됐어? 여기 합계. 자, 이런 도수분포표가 있다고 해볼게. 자,
자, 이 도수 분포표라는 거는 우리가 자료를 정확히 알아, 몰라? 주어진 자료가 정확히 뭔지 모르지. 그지? 그래서 이제 계급으로 나눠서 이 계급에 몇 명이 있다 정도만 알잖아.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명, 0이랑 4 사이에 있는 이 계급에 두 명이 있다라는 건데, 이 두 명의 그 정확한 자료가 뭐 1인지 아니면 0인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도수 분포표는 사실 정확한 이렇게 자료가 주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급에 따라서 이제 그냥 좀 보기 편하게 몇 명 있다 이렇게 나눠준 거란 말이야. 명수만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도수 분포표인데, 여기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그 방법이 있거든. 앞에 거랑 조금 느낌이 좀 달라. 그래서 그거 좀 해볼 건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 평균 구하는 거야 뭐 어렵진 않으니까.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자료를 정확히 모르지. 이 두 놈의 자료가 뭔지, 그지? 수치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자료는 뭐냐면, 무조건 이 계급의 가운데 있는 값, 우리가 계급값이라고 하지. 계급의 중앙값이라고 하는데, 계급의 딱 가운데 있는 값, 계급값을 우리가 이제 자료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별량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처음에 첫 번째 계급의 계급값이 얼마지? 이거의 계급값. 이거 더한 다음에 2 나눠주면 되잖아. 가운데 값이니까. 얼마야? 2가 되지, 그지? 처음에. 얘는 6, 얘는 10, 얘는 14, 얘는 18이겠지. 맞아?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두 명의 그 자료가, 그 별량이 2라고 생각하는 거야. 둘 다 그냥. 그러니까 정확한 걸 모르니까 그냥 평균 값으로 그냥 자료를 대체하겠다는 거지. 이해하니? 자, 그럼 일단 평균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그럼 결국 이제 그 2라는 자료가 두 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2를 두 번 더하는 거니까 뭐라고 써야 돼? 2를 두 번 더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라고 표현하면 되지. 맞아? 그 다음에 6이라는 자료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니까 뭐야? 6 곱하기 3을 쓰면 되고, 10이라는 자료가 5개 있는 거니까 10 곱하기 5를 쓰면 되고, 그 다음 14라는 자료가 7개 있는 거니까 14 곱하기 7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18이라는 자료가 3개 있는 거니까 18 곱하기 3이라 쓰면 되겠지. 그럼 이게 이제 그 별량의 총합이 되는 거지, 이게. 요거를 몇으로 나눠주면 돼? 그렇지. 여기서 이제 좀 착각할 수 있어.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라고 나눠준다고 생각하는 애들인데, 정확한 명수는 몇 명인데? 20명이잖아. 그러니까 뭘로 나눠야 돼? 20으로 나눠야 정확한 값이지. 요거 착각하면 안 돼. 계급이 5개인 거지 명수가 5개인 게 아니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이제 평균 값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됐지? 그래서 평균은 이런 식으로 구할 거야. 그러니까 별량을 모르니까 계급값을 별량으로 쓰겠다는 얘기야. 그것만 좀 기억하면 돼. 그럼 여기서 중앙값도 한번 찾아볼게. 중앙값. 사실 이것도 지금 그 크기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지? 이쪽에서부터 크기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중앙값. 일단 얘 지금 짝수개인 거는 확실하지. 그지? 여기서 보면 아니까. 그러면 가운데 있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그게 중앙값이잖아. 맞지? 근데 가운데 값이 몇 번째랑 몇 번째 거야? 20의 가운데 거. 뭐 이것도 예를 들어 해봐. 1, 2, 3, 4에서 가운데 두 개가 뭐야? 두 번째랑 세 번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자료가 4개 있을 때 가운데 값은 4 나누기 2. 얘가 두 번째잖아. 그지? 이거랑 이거 다음 게 이제 가운데 두 개 숫자란 얘기지. 그러면 20개니까 20에서 2 나눠주면 10이 나오지. 그럼 10번째하고 11번째가 가운데 두 숫자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돼서? 그러면 10번째 요거 더하면 여기까지 더한 게 뭐야? 10이지. 그럼 10에 대한 10번째 별량이 10이지. 요거 10이잖아. 그리고 11번째는 여기 있겠지. 그치? 11번째 별량이 얼마? 14겠지. 이거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야? 24니까 10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중앙값은 10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이게 명수니까 요걸로 이제 판단하면 돼. 알았지? 그 다음 최빈값은 어떻게 돼? 최빈값은 찾기 쉽지. 최빈값은 얼마야? 14겠지. 제일 명수가 많은 곳이 최빈값일 거 아니야. 왜냐면 14가 7개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리고 10이 5개 있고. 그럼 제일 많은 건 얘겠지. 그래서 최빈값은 14다 이렇게 쓰는 거지. 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다시 갖고 와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분산도 한번 구해볼게. 분산. 자, 여기서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거. 자, 일단 분산 먼저 한번 해보자.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잖아. 맞지? 근데 편차를 구하려면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편차를 구할 수 있잖아. 근데 평균은 아까 구해놨지. 그치? 평균은 구하는 방법 알았고, 그 다음 별량이 우리가 이제 계급값을 별량으로 쓴다고 했으니까 그럼 2에서 뭘 뺀 거야? 2에서 평균 별을 뺀 거에 제곱이 이제 편차의 제곱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요게 몇 개 있는 거야. 이런 게, 이런 편차의 제곱이 몇 개 있어? 2개 있는 거지. 2개. 도수가 2니까. 그러니까 이 도수를 옆에다가 곱해줘야 돼. 무조건. 이해하지? 그 다음 거는 뭐야? 6 별의 제곱 곱하기 마찬가지 얼마? 3을 해줘야 돼. 도수를 곱해야 돼. 이게 3개 있다는 얘기니까 3개를 더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해줘야 된다고. 그 다음은 10 별의 제곱 곱하기 얼마? 5가 되고, 그 다음은 14 별의 제곱 곱하기 7, 그 다음에 18 별의 제곱 곱하기 3. 요거를 몇으로 나눠주면 돼? 20으로 마찬가지. 명수가 20명이니까 20으로 나눠줘야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가 분산이고, 거기다가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가 되겠지.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수 분포표에서 이제 평균을 구할 때 보통 공식을 이제 뭐라고 쓰냐면, 그냥 앞에서 평균 구할 때는 단순히 그냥 그 별량의 총합을, 단순히 그냥 별량의 총합을 총도수로 총도수, 그치?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했다면, 도수 분포표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계급값 곱하기, 이게 별량이니까, 그치? 계급값 곱하기 도수를 하는 거지. 왜냐면 요 2라는 계급값이 2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2를 2번 더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계급값 곱하기 도수 한 다음에 이거의 뭐야? 이거의 총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내용은 사실 별량이라는 걸 계급값으로 쓰겠다라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해주면 된다. 이해하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분산도 똑같아. 분산도 원래 그냥 자료가 주어졌을 때는 단순히 그냥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총도수로 나눠주면, 그러면 그냥 이제 분산이 나왔단 말이야.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총도수로 나눠주면 끝이었는데, 도수 분포표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계급값 마이너스 평균이지. 요게 편차잖아. 이거의 제곱 곱하기 도수를 하는 거지. 이거의 뭐야? 총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주면 요게 이제 그 분산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됐니? 요게 이제 편차잖아. 계급값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 그거의 제곱. 근데 그런 편차의 제곱이 도수만큼 있으니까 곱하기 도수 해서 그것들을 다 더한 거를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주면 분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냐? 그래서 이게 좀 달라, 느낌이. 그냥 자료가 주어졌을 때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랑 도수 분포표가 주어졌을 때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게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여러 번 해봐야 돼. 요거를 당연히 나오는 건 이게 좀 더 잘 나오겠지. 됐냐? 됐지? 일단 여기서 분산까지 이제 개념은 이게 1, 2회가 전부고, 요걸로 이제 1회만 일단 풀어오면 돼. 목요일까지는. 알았지?